네, 안녕하십니까. 동호예시 TV 최정현 이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임성수 상무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이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자, 이제 우리 지난번 이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좀 법적 사항, 예, 어떤 임무 역할 뭐 여러 예, 가지 한번 알아봤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짜 실무에서 궁금할 것 같은 이런 내용을 좀 발췌하셨다고요, 그죠? 예, 예, 자, 그럼 해볼까요?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자, 건설 현장 소방 관리자 선임 주체는 누굽니까? 예, 우리가 그 하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우리가 공사 시공자라고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공자는 건설산업안전기본법 제2조 4호에 건설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공사 시공자라면은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인 건설사가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답형 건설사. 예. 그죠? 예. 자, 두 번째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고 질문, 질문인데, 자, 그럼 이게 만약에 요새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공종별로 그죠? 뭐 네. 건축, 뭐 소방, 기계 예. 막 다 이렇게 예. 분리발주를 예.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럴 때도 그때 선임 주체는 누가 되는 건지, 소방인지, 건설인지 한번 얘기해 예. 주시죠. 예, 금방 이야기하셨다시피 요즘 강북공사 같은 경우는 그 개별법에 의거해서 공정별로 분리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경우에 각 공정별로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는 공사 시공자만이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죠, 예, 그죠? 예, 근데 선임 주체는 그 선임 주체가 예, 건설공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이제 선임해야 되는 건설공사의 어떤 시점, 음. 그죠? 어디부터 적용할 것인지 예. 이런 문제인데 이거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새로운 법규가 생기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적용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을 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신축 등이라면 신축, 정축, 개축, 용도 변경, 대수선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하는데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에 허가청에 건축 허가를 신고하고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을 합니다. 아, 이건 그러면 소방서에 소방 신고하는 그 시점은 아니네요, 이게. 예, 요게 그 신고 날짜보다 좀 더 빠르니까 이 적용 대상이 좀 더 빨리 돌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이 자, 이 보면 이것도 참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이 뭐 증축이나 개축할 때 이 건축물 연면적을 이게 증축하는 경우에 전체를 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증축하는 그 부분만 볼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기존 건축물의 정축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축한다든지 용도 변경, 대수선 할인하고 하는 그 대상물 부분의 연면적을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전체가 아니라. 그건 다행이네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하나의 부지에 동이 여러 동이 있는 거야, 아파트 같이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 전체를 다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한 동만 이렇게 적용하는 건지. 예, 우리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하나의 건축물, 즉 한 동의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조금 전에 했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가 전체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한 건축물로 동으로 본다. 예, 하나로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 공공 그 뭐 저 뭐 복합청사 같이 예, 이 동이 뭐 별동이 이렇게 쭉쭉쭉 예, 예, 있으면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예, 큰 거 큰 게 이런 걸 이제 기준해 가지고 기준 면적에 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안전관리자 이런 거 보면 규모에 따라 가지고 공사 규모에 따라서 뭐 인원이 막 늘어요. 예, 이렇게 예. 자꾸. 근데 소방
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자의 이제 배치 인원은 몇 명을 배치해야 되는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현재 지금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설 현장에는 한 사람만 선임하도록 되어 한 있습니다. 명만 예. 엄청 커도 한 예. 명만. 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면적이라 하는 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추후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소방 안전관리자는 한 명이지만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처럼 뭐 일정 규모가 넘어갈 때마다 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아, 이게 다루됩니다. 예상이고 예. 현재는 한 명만 두면 되고 그렇죠. 혹시 추후에 이제 법이 바뀔 수도 예. 있을 거다 이런 예. 말씀이죠. 왜냐면은 이게 한 사람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현재 하다 보면 이제 힘들다고 이렇게 막 예, 이렇게 예, 하면은 그렇죠. 이제 예. 그게 바뀌겠죠. 예, 현재는 한 명입니다. 네, 현재 한 명.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한 명의 직원이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이 음. 그 우리 회사에 여러 현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에 이렇게 여러 현장을 맡을 수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예, 또. 예. 그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의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중복 선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은 하나의 건설 현장에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하나의 건설 회사에서 한 명을 선임해서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 모든 현장에다 다 그 배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이런 예. 그 소방 안전관리자의 예. 역할을 못 하겠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뭐 근데 뭐 소방서에 신고하면 그게 다 연동돼요? 예, 지금 전산화 작업이 돼 있어서 바로 그 사람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 다 나오는구나. 예, 대단한데요. 나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보면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전관리자를 그 소방안전관리자로 이렇게 겸직할 수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선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를 우리가 소방법에 의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소방법에서는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안전관리자가 조금 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또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격증을 갖고 있고 교육까지 마친 그런 분이 현재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뭐 그야 예. 준비해야죠. 예.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이 120억,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150억 이상이 되면은 안전관리자가 그 다른 업무와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래 안전관리자 자체가 예. 겸직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규모가 이 예.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그 선정해야 되는 규모는 그래서 다 그 금액이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넘어가네요. 공사 절대 금액이. 제가 볼 땐 예. 절대 그 예. 등록 못 합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 또 건설 현장 이제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기 이제 본연의 업무 이거 말고 예. 딴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네. 이 법적인 그 겸직 안 되는 거 말고 아, 일반 뭐 예. 공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소방법에서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 다른 기타 업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 현장 소방관리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태무시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만 딱 생각 드는데 이게 아마 안전관리자 휘하에 아마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으면서 네. 그 어떤 뭐 딴 데 선임은 안 되고 네. 그냥 안전관리 업무를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그렇죠. 같은 안전 업무니까.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소방 쪽에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보통 원래 그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게 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준공된 건물에 선임되어 있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아, 요것도 우리가 중복 선임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많이 있는 게 우리 기존 공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정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맞아, 있지 맞아, 맞아.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기존 우리가 건물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하고 싶은데 이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이것도 중복 반드시 선임이다. 중복 선임이 되기 때문에 각각 한 명씩 선임해야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질문이 자,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언제까지 선임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네. 이것도 요거는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하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 시공자가 그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임한 날로부터 또 우리가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다가 선임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이런 신고가 지연되면은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가 근무하다가 또 퇴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고 선임 신고는 똑같이 14일까지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약간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요게 좀 악용을 하면은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14일 이내 신고 기간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경우죠. 하여튼 뭐 30일 예, 이내에 예. 하면 되니까. 예. 자, 이제 막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제 자, 이제 보면 이제 그 업무 예. 그 역할 중에 예. 이제 뭐 화재 위험 작업의 그 허가와 예. 허가 이런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뭐 정의가 어떤 거고 이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또 어떤 거냐 예. 이게 또 궁금해요. 예. 저희들이 하재 위험 작업의 허가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그 허가 같은 경우는 발주처라든지 간에서 허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행정법상의 허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접 같은 하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가 우리가 작업 시의 주의 사항이라든지 어떤 안전 수칙 등을 교육을 하고 또 그런 작업을 이제 현장에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승인해 주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네. 보면 건축에도 예. 이런 게 있어요. 예. 작업 허가제 하면서 예. 어떤 좀 뭐 고소 작업이라든가 예. 뭐 옹벽 몇 예, 메다 예, 이상 예. 이런 거 보면 사전에 이제 뭐 이 작업 허가제 하면서 예. 이 하도업체가 예. 시공사나 이제 예. 우리 그 건설사업관리단에 허가를 맡은 다음에 이 공사하는 거 예, 이런 예. 거하고 예,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그런 주의사항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작업 절차나 예, 뭐 예, 안전 관리 그렇죠. 계획을 수립해서 예,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거다 예.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전 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120억 이하 되는 데는 보통 우리가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혹시 소방안전관리자도 위탁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예, 현재 우리가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현재 법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조건 그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한 명 나와야 예, 된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에 선임하지 않은 경우 누가 처벌되는가? 아니,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한 내용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 공사 시공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선임하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신고 지연에 따른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반해서 이 건은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록이 남습니다. 전가 기록이 남습니다. 그만큼 과태료하고 벌금. 다르게 벌금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아니 선임을 해야 선임을 되겠죠. 해야 된다, 예, 그죠?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14가지 정도 그죠? 네. 우리가 한번 Q&A를 한번 시간 가져봤는데 네.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예. 우리 상부님께서 예, 또 예, 일선이시니까 예, 예, 이렇게 또 예. 답변해 주실 것 예, 예. 같습니다. 오늘 한 2편에 걸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